반갑습니다. 항공사 전문 강사 강재민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여러분과의 만남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역사 얘기를 나누는 이 시간이 제게는 굉장히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응원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또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한국사를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14번째 강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바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책이고 또 한 번쯤은 이름을 다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유명한 책이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대해서 실제로는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잘 몰랐던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먼저 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점은 바로 뭐냐면 삼국시대를 다루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 중에 하나라는 점이죠. 물론 삼국사기가 삼국유사보다는 시기적으로 조금 더 빠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으로는 편찬된 시기가 바로 고려시대라는 점이죠. 하지만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삼국사기는 정사고 삼국유사는 야사라는 점입니다. 그럼 정사와 야사가 뭐냐면 정사는 나라에서 편찬한 공식 사서, 즉 관천 사서가 되는 것이고 야사는 개인이 편찬한 사찬 사서라는 점에서 명확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도 다르죠. 삼국사기 저자는 고려중교를 대표하는 대유학자자 정씨가 했던 김부식이고요. 삼국유사의 저자는 이른이라는 아주 유명한 스님이 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명확한 차이점이 보이거든요. 삼국사기 같은 경우는 유학자였던 김부식이 소설하다 보니까 유교적 입장에서 소설에서 받고 유교적 색채가 굉장히 강하게 녹아 있습니다. 반면에 삼국유사는 스님했던 이런 스님이 있었기 때문에 불교적 입장에서 소설에서 받았고 불교적 색채가 굉장히 강하게 녹아 있다. 이러한 차이점을 감안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국사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유교적 입장에서 소설하다 보니까 유교적 사상이었던 남성 우월주의 사상 또는 사대주의 사상이 굉장히 강하게 배어 있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여왕님이 계시죠.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이고 또 신라시대를 대표하는 여왕. 누구죠? 선덕여왕입니다. 이 선덕여왕에 대해서 김부식은 굉장히 호평을 가하고 있습니다. 삼국사기를 보다 보면 중요한 대목마다 사관이 자기 개인적인 견해를 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론이라 하거든요. 김부식이 그럼 이 선덕여왕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한마디로 이렇게 호평하고 있습니다. 신라가 여자를 세우고도 망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굉장히 부정적이고 좀 정말 혹평하고 있는 것이죠. 김부식, 유학자였던 김부식 입장에서 볼 때는 여자가 정치를 한다? 여자가 왕이 된다. 이 사실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성 우월적 시각이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다. 또 사대주의 사상을 강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 사대 외교를 잘했던 신라는 좋게 평가하게 되고 반면에 사대 외교를 하지 않고 중국에 맞서 싸우다가 망했던 고구려 백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부식 스스로가 또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삼국사기는 철저히 정치사 위를 편찬되어 있어 민중들의 삶을 배로 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유학자들은 굉장히 엄격하게 고정합니다. 불교적 얘기도 다 빼고 전설, 민담, 검증되지 않은 역사적 사실들은 전부 다 빼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딱딱한 정치사 위주로 서술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김부식의 출신이 바로 신라 왕조의 후손입니다. 경주김씨 가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신라를 좋아하고 반면에 고구려 백제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삼국사기 소설 방향 자체가 편찬 방향 자체가 신라사 위주로 되어 있죠. 분량 자체도 신라사에 대한 분량이 거의 절반 이상 최대 3분의 1까지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삼국사기 열전만 보더라도 김유신 열전이 대부분이에요. 을지문덕전, 계백전은 얼마 되지 않죠. 고구려 백제는 별로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만 보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신라사 위주로 되어 있다는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삼국사기의 편찬 방식은 소설 방식은 바로 기전체 형식의 소설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생소하실 텐데요. 역사책을 편찬할 때 여러 가지 소설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기전체 형식의 역사 소설 방식이 있고 또는 편년체, 또 기사 본만체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아는 편년체죠. 편년체는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 즉 소설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조선왕조실록이 있는데 우리한테는 가장 편하고 익숙합니다. 하지만 삼국사기는 기전체 형식의 사서다. 그럼 기전체가 뭐냐? 기전체는 중국의 대역사가 사마천이 사기라는 역사책에 처음으로 채용했던 방식입니다. 즉 본기, 세가, 열전, 지연표로 구성됩니다. 본기는 황제들의 역사, 그 다음에 세가는 왕이나 제후들의 역사, 그 다음에 열전은 황제나 제후가 아닌 훌륭한 인물들의 일대기, 그 다음에 지연표는 부록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명의 변화, 관제, 복식 이런 걸 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은 삼국사기를 보게 되면 좀 불편하실 겁니다. 읽기에 불편하시죠. 하지만 나중에 계속 보다 보면 오히려 기전체형식 사서가 편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가 이러한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역사책이 삼국사기입니다. 반면에 삼국유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저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스님 계시죠. 이런 스님이거든요. 그러다가 불교적 색채가 굉장히 강해요. 읽다 보면 불교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대체 불교사에 관한 얘기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강하죠. 그리고 전설이나 민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 삼국유사라는 뜻 자체가 남겨진 얘기를 모았다. 그러니까 김부식의 삼국사기에서 실지 않았던 일반 민중들의 이야기, 전설을 담고 있는 얘기다 보니까 굉장히 야사적 요소가 굉장히 강한 것이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볼 때는 오히려 삼국유사가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설 방식도 다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삼국사기는 어떻습니까? 기전치 형식의 사서인데 반해서 삼국유사는 기사 본말체라는 독특한 소설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기사 본말체는 뭐냐? 여러분 또 생소하실 텐데요. 기사 본말체는 특정한 주제나 내용을 특정한 주제나 내용대로 묶어서 일목요연하게 소설한 방식이죠. 보통 편년체는 시간 순서대로 소설하지 않습니까? 아까 기전체는 또 뭐 봉기, 세가, 열전, 지연표로 따로 소설하고, 반면에 기사 본말체는 특정한 주제를 내용별로 묶어서 일목요연하게 소설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렇게 소설 방식에서 이 두 사전은 또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이 두 책은 굉장히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즉 반월과 실의 관계로 저는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국시대 역사를 공부할 때 가장 기본된 책은 바로 삼국사기입니다. 일종의 교과서, 저는 기본서로 표현하거든요. 삼국사기가 없으면 삼국시대 역사를 공부할 수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료, 가장 중요한 사료를 담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부족할 때는 바로 참고서로서 삼국유사를 보완한 것이죠. 그래서 삼국사기를 교과서, 기본서로 삼고 그를 보완하는 책으로서 삼국유사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제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 강의를 하고 있는 이 제 공부방에 보시면 서가에 뭐가 꽂혀 있죠? 삼국사기가 꽂혀 있죠. 그리고 그 옆에는 삼국유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서로 항상 서가에 같이 두시고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덧붙이고 싶어요. 이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시각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김부식이 너무 신라사 위주로 역사책을 편찬했고 또 사대주의 사상이 강하게 배했고 고구려 백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부식을 사대주의자로 매도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강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한테 가장 유명한 분이 계시죠. 한말 일제강점기 때 유명한 독립운동가이자 민족주의 사학자든 단지 신초 선생이 이 김부식과 삼국사기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을 가하게 됩니다. 솔직히 단지 신초 선생이 볼 때는 김부식이 안 좋은 요소는 다 갖고 있죠. 일단 신라 사람, 신라를 너무 좋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대주의 사상, 고구려 백제 엄청 까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김부식과 삼국사기를 엄청나게 매도합니다. 실제로 이 단지 신초 선생이 실했던 삼총사 3인방이 있습니다. 바로 김춘추, 김윤신, 그 다음에 누구죠? 바로 김부식이 됩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신라 쪽 사람이라는 것과 사대주의 사상이 또 이렇게 실천했던 분들이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 단지 신초 선생이 볼 때는 민족주의 사학자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볼 때 특히 일제강점기 때 암울한 시기를 보냈던 그 시기, 그 역사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김부식이라든지 또는 김춘추, 김유신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김부식하면 정말 나쁜 놈으로 보게 되거든요. 하지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는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균형감 있게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어떠한 사건도 어떠한 인물도 명과 암이 공존합니다. 빛과 그늘이 갇히는 것이죠. 공과가 있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당연히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김부식에 대해서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공과를 같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김부식을 변호하냐? 그건 아닙니다. 저는 김부식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역사적 한계는 분명히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신라사 중심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사대주의 사상이라든지 고구려 백제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소출하고 있는 점, 이런 점들은 우리가 분명히 비판받아야 되고 그의 한계는 맞습니다. 하지만 김부식과 삼국사기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공도 분명히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김부식과 삼국사기가 없었다면 우리의 고대사는 복원이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고대사를 연구하고 삼국시를 연구하는데 삼국사기는 절대적입니다. 거의 절대적이에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해 본다면 삼국사기가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고대사, 삼국시를 연구하겠습니까? 삼국유사는 너무나도 빈약합니다. 그리고 야사 위주로 되어 있죠. 안 됩니다. 중국 측 사서들은 중국인 입장에서 소설했고 왜곡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또 우리 역사에 대한 부분은 또 빈약합니다. 참고하기에는 너무 부적절하죠. 따라서 삼국사기 없다는 우리의 고대사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지금 고대사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어떻습니까? 항상 삼국사기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김부식 공은 인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부식이 학자적 양심에 맞게 굉장히 엄격하게 고증했습니다. 그래서 신뢰성이 높은 역사서예요. 아무렇게나 허투루 한 건 아니거든요. 본인이 이제 인종한테 올려둔 표문에 보면 삼국사기를 편찬할 때 모든 문헌과 자료를 뒤져서 엄격하게 고증해서 자기가 혼실 힘을 기울여서 만들었다고 자신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믿을 만한 내용들, 고정된 내용들만 수록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학자들이 삼국사기를 공부해 보면 신뢰성이 굉장히 높아요.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국사기를 또 김부식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삼국사기와 삼국사를 강의를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삼국사기를 기본으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삼국사를 부차적으로 활용하시면서 고대사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꾸준한 관심과 구독,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또 널리 알려주셔야 제가 또 한국사를 알릴 수 있는 힘이 되겠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면서 저는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지금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힘들고 답답한 시기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마음도 우울하고 답답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힘든 시기죠. 하지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를 공부하고 배우는 우리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참고 이기는 자가 승리한다는 것을. 그래서 힘드실 때마다 역사 속 인물들이나 사건들을 소환하셔서 그러니까 역사를 거울처럼 가까이 하셔서 역사 속 인물이나 사건으로부터 희망과 위로를 얻으셔서 잘 이겨나가시길 제가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